오는 28일 10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예장통합총회가 또다시 목회 세습 문제를 다룹니다. 헌법위원회가 담임 목사 은퇴 5년이 지나면 세습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일산은혜교회가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일산은혜교회가 교단 탈퇴를 결정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해 설립된 아신대학교가 제9대 이사장 이장호 박사와 11대 총장 정홍열 박사의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106회 총회를 하루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는 28일 10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예장통합총회가 또다시 목회 세습 문제를 다룹니다. 헌법위원회가 담임 목사 은퇴 5년이 지나면 세습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위원회가 시무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에 관련한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을 106회 정기총회에 청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퇴한 담임 목사의 자녀는 5년 이후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습니다. 헌법 28조 6항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그대로 둔 채 세습 허용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헌법위원회는 담임 목사의 연임이 3년이기 때문에 5년 이후면 은퇴 목회자가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5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합총회 헌법위원회에 목회 세습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103회 총회 때 헌법위원회는 5년 이후부터 세습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총대들의 반발에 부딪혀 개정안을 폐기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9년 104회 총회에서는 5년 경과 후 세습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시행규정 개정안을 또다시 총회에 청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명성교회만을 위한 맞춤형 세습 허용 수수반이 나오면서 헌법위원회는 시행규정 개정안을 총회 석상에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헌법위원회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습방지법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세습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헌법의 모법을 더 완벽하게 좋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헌법 28조 6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꼼수를 피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헌법 자체를 개정할 때는 총회뿐만 아니라 각 노회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시행 규정은 총회만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헌법 개정보다 더 쉬운 방법인 셈입니다. 한편 그동안 세습에 반대해온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헌법개정위원회에 헌법시행규정 개정안 청원에 따라 또다시 세습 반대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헌법 수호와 세습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일산은혜교회가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일산은혜교회는 왜 갑자기 교단 탈퇴를 결정했을까요?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산은혜교회가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열고 85.93%라는 높은 비율로 교단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604명 가운데 519명이 선거에 참여했고 찬성 453명, 반대 66명이 나왔습니다. 일산은혜교회가 교단 탈퇴 논의를 시작한 건 지난 5월부터입니다. 이보다 앞선 4월 일산은혜교회가 속한 예장합신총회 경기 북로에는 이 교회 소속 김근주 목사와 한선영 목사를 올해 말까지 해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근주 목사는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한선영 목사는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교단 정책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회 권고를 받은 일산은혜교회는 장로와 집사, 청년 등이 참석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인들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는 예장합신총회 경기북로의 관계자도 참석해 사임 공고를 한 이유를 교인들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산은혜교회는 4개월여에 걸친 논의 끝에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두 목회자를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선영 목사는 전도사 시절인 2005년부터 공동체와 함께 해왔고 김근주 목사의 경우 동성애와 관련한 김 목사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을 탄압하고 금지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일산은혜교회는 또 교인들의 양심과 자유에 따른 공동 합의를 존중해달라며 성경의 권위에는 순종하지만 교권의 부당한 강압에는 저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현주 목사는 일산은혜교회가 매우 성숙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한국 교회 신뢰가 추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신뢰도 추락한 한국 교회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도님들의 높은 어떤 성숙한 그런 의식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목사는 일산은혜교회의 이번 결정은 동성애와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교단의 뜻도 존중하지만 교회 공동체 결정도 존중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교단은 교단대로 나름대로 자기의 것을 이야기한 것이니 우리도 우리의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들을 들여다보고 일산은혜교회는 이번 교단 탈퇴가 다시 한번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해 설립된 아신대학교가 어제 제9대 이사장 이장호 박사와 11대 총장 정홍열 박사의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아신대학교가 제9대 이사장과 11대 총장 취임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아신대 9대 이사장 이장호 박사는 지난해 말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11대 총장 정홍열 박사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선임됐습니다. 아신대 이사회는 지난해 말 전 총장과 교수협의회 간 갈등이 불거진 뒤 사태를 수습하고 새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아직 학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아신대 측은 이사장과 총장 취임식을 계기로 학내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길 기대했습니다. 이장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성경 속 인물 아간의 마음을 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아신대가 지속 가능한 선교 공동체로 다시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단이 없어서 고아와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여서 정말 오래전에 우리 학교를 세워주신 주님의 그 꿈이 다시금 지금의 이 시점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홍열 신임 총장은 47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학교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학교의 많은 어려움들이 학교의 리더십의 문제였던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액칠한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아신대학교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최근 이름을 바꿨으며 지난 47년 동안 국내외 기독교 인재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특정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아신대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무려 6년 동안 학내 사태를 겪었으며 최근에도 총장과 교수협의회 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새 이사장과 총장 취임식을 가진 아신대학교가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106회 총회를 하루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106회 총회준비위원회는 오는 13일 낮 2시 울산 우정교회에서 106회 총회를 개최한 뒤 당일 파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준비위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울산 우정교회를 본부로 두고 총대들을 대암교회와 태화교회로 분산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어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IT 이재민들에게 긴급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한교봉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24일 긴급 구호성금 2만 달러를 IT 한인선교사협의회에 전달했으며 선교사협의회는 이 성금으로 지진 피해가 심각한 카바용 지역 이재민 200여 명에게 쌀과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IT 한인선교사협의회는 이재민들에게 한국교회가 IT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며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를 진행한 좋은교사운동과 기아대책이 최근 성과보고회를 열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사전검사로 상중하 단계로 분류한 학생들 모두 사후검사에서 큰 폭으로 향상된 결과를 얻었으며 읽기 유창성 부분에선 하 수준의 학생들이, 기초 연산 부분에선 중하 수준의 학생들이 특히 더 많은 발전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는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전체가 참여하고 사회복지법인과 현장 교사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학습 격차 해소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과 기아대책은 이번 프로젝트의 유의미한 성과가 학습 격차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를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다음 달 말까지 제2회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초등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언어 사용을 독려하고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희망자들은 친구를 지키는 한마디를 주제로 그림과 웹툰,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해 공모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굿네이버스 배광호 국내 사업본부장은 학교 폭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를 위해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라며 아이들이 긍정적인 언어 생활에 익숙해지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CBS가 복지자원봉사자들을 위해 2021 희망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CBS의 특집 라디오 기도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전 CBS가 대전시 산하 복지 네트워크인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2021 희망나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대전시의 코로나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콘서트로 진행됐으며 가수 VOS와 정수라, 윤태화, 천명훈 등이 출연해 음악을 통해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나눔 콘서트를 통해서 코로나로 힘든 모두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콘서트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전 CBS 희망나눔 콘서트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아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로부터 마스크와 소독제를 후원받아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산 CBS는 부산 CBS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함께하는 라디오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엔 교회와 나라, 지구촌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우리가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라굴라 강풍이 바울이 그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을 때에 바울은 정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고 그렇죠.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교회는 오늘 이런 코로나 시대에 희망을 불어넣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덕 목사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며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그 땅과 섬기시는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가
최근 정기 임원회를 열고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해 총회사나 10개 지역 총연합회에 1,000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세대학교에 장학금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동산교회와 구피풀 부산지역 본부가 최근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해 4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희망박스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희망박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장애 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 YWCA가 19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헌신한 여성 리더를 발굴해 선정해온 이번 후보 추천은 대상과 젊은 지도자상 2개 부문으로 오는 17일까지 접수합니다. 컴패션이 다음 달 말까지 가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는 나의 사랑하는 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은 성경 필사 참여를 통해 성경을 후원하는 캠페인으로 컴패션은 성경 필사 노트 수익금으로 전 세계 25개 나라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여름 비가 그치면 낮 기온이 선선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